안녕하세요. 한밭 FM 93.7 대전소통사랑방 31회 시작하겠습니다. 예, 저는 진행의 윤희롱, 김홍준, 차민성, 네, 이영범입니다. 네, 오늘 저희 게스트분을 모셨는데 진행을 같이 하시기로 했어요. 뭐 아까 전에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좀 나눴잖아요. 저희가 워낙 또 이제 너무나 다양한 경험이 또 있으시고 또 이제 말씀 잘하시는 게 오늘 방송 되게 재미나실 것 같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오늘 오신 분이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는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오늘 모신 분은 그 대전에 한밭물류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계신 차민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은 그 한밭물류라고 하면 그 물류 쪽 왠지 좀 그 물류를 생각하는데 그런 거보다는 이제 유통 쪽, 그러니까 큰 어떤 업체에 어떤 물건들이 납품되는 그런 좀 약간 판촉물 쪽도 비슷할 수 있죠. 이제 그런 분야 어떤 업체들이 그 납품하는 물품들을 하는 건데 제가 이제 서두르게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대표님께서 한번 그 한밭물류의 어떤 업체인지 한번 소개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히 말해서 기업체들 MRO를 하는 회사입니다. 뭐 큰 기업체에서 MRO라 그러는데 필요한 물건을 저희가 납품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걸 갖다 MRO라 그러는데 그런 회사를 한 지는 한 25년 됐습니다. 그리고 하고 그냥 조그맣지만 알찬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근데 그 제가 알기로는 작다고 말씀하시는 게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그 저기 보통 지역명이 들어가면 약간 좀 동네 대전 뭐 이런 표현인데 전국구로 활동하세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윤주영님 혼자서만 알고 계셔야 되는 분 아닌가요? 이게 아니 뭐 저야 유출되면 안 되는 그런 분. 그런 업계의 그런 부분은 뭐 상관이 없죠. 왜냐면은 제가 이제 대표님을 좀 알게 된 지가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대표님의 어떤 그 과거에 화려했던 사연들 되게 재미있으세요. 과거가 여러 가지 많으셔가지고 그래서 오늘 좀 그 한밭물류 차민성 대표님을 모신 이유가 대표님의 이제 어떤 인생사 어떤 한 남자의 이야기 걸어온 길을 한번 좀 듣고 싶어서 좋습니다. 모셨습니다. 근데 아까 그 서두를 좀 꺼내셨어요. 패션 업계 쪽 계시고 여러 가지 뭐 여기 저희 방송도 하셨다고 MC 쪽도 하셨다고. MC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세요? MC가 아니라 그냥 그 패션쇼 같은 거 하게 되면 패션쇼 음악을 딜렉터라 그러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엄마하고 애기 옷이 나오는데 음악을 갖다가 들라일라를 틀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아기 코끼리 걸음마라든지 그러니까 컨셉션이 같아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레이닝 코트를 패션쇼로 오는데 쨍하고 해뜰날을 틀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그땐 또 비 오는 음악을 틀어야 되니까 음악을 많이 알아야 되겠죠. 많이 안다는 건 결과적으로 음악을 좀 했었고 또 옷에 대해서 옷도 많이 옷도 오랫동안 뭐 한 젊었을 때 지금 제가 6학년 6반인데 아직 얼마 안 되셨는데. 그러게요. 20대부터 한 20년 동안 브랜드 회사에 나중에 대표이사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내가 자체로 브랜드 내서 하다가 IMF 때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걸 좀 안 하고 그냥 기업체에 납품하는 회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그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브랜드 그러니까 의류 쪽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의류 쪽. 우리나라 패션의 그 사이클이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처음에 스타트할 때가 1970년 말인데. 와, 70년대. 예, 70년대 때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패션이 다 OEM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자체 브랜드는 별로 없었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무슨 노스모 등산복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OEM으로 해 뭐 나 무슨 운동화 네네. 이런 것들은 여기서 저쪽에서 디자인을 주면 여기서 만들어 갖고 수출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가 그렇게 많이 있을 때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나라 옷이 뭐 패션이 그렇게 됐었다가 OEM으로 하다가 이제 그 당시엔 다 수출이죠. 네네. 대전도 뭐 대전에 있는 뭐 옛날에 기억이 나는데 80년 초인가요? 제가 근데 왔을 때 보면 대전 피혁이라는 회사도 있었고. 아, 대전 피혁이요? 예. 피혁이라고 하면은 가죽옷. 가죽옷. 예, 아. 예. 그다음에 여기 충남방지. 네, 그다음에 충남방지. 네네. 유화. 네. 뭐 그런 회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다 수출하는 거였어요. 우리 브랜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들어가고 다 그쵸, 수출하다가 역사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80년 중반에 이제 그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이 오면서 자유스럽게 노조가 활성된다는부터는 우리나라가 수출이 많이 어려워졌어요. 80년, 그러니까 아시아 게임 이후라고 생각해요. 저는 아시아 게임 이후에 우리나라 패션이 수출하는 게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오프쇼, 오버시, 그러니까 밖에서 중국에서 네네. 생산을 해서 베트남, 중국, 뭐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86년부터는 도메스틱이 활성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체 브랜드 예, 개발을. 그러니까 네. 자체 브랜드도 그렇고 그것도 그렇고 해외 브랜드하고 네. 협약을 해서 네네. 네네. 브랜드를 갖다가 아. 여기서 이제 로얄티 주고 만들기 시작했다가 그렇게 시작했던 게 1986년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제가 확신합니다. 네네. 제가 오랫동안 그쪽에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자체 브랜드가 생기게 됐다고 봅니다. 그 전에도 뭐 없었던 건 아닌데 활성화는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러고 돼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하면서 우리나라가 많이 위상이 높아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옷 입는 것도 틀려졌고 아, 그런가요? 예, 많이 틀려졌죠. 우리가 옛날에 그 뭡니까 횡단보도에 놓고 사진을 찍어봤어요. 네네. 옛날 거하고 비교해봤거든요. 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찍어갖고 다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지금 찍은 거 갖다가 놓고 무슨 색깔 옷을 많이 입었을까? 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네. 어떤 네, 걸 선호하는지. 소비자 네. 착용 그걸 뽑아요. 네네. 네네. 그래갖고 그걸 다 컬러로 끌어내요. 무슨 컬러를 많이 입었을까? 네. 제일 많이 입은 게 무슨 색깔일 것 같아요? 여름에. 검정색. 다 여름에. 흰색. 흰색이죠. 여름은 흰색이죠. 네. 얘기하려고 했는데. 흰색을 가장 네. 많이 입어요. 여름에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시뮬레이션 돌린 다음에 그걸 만들었죠.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패션은 그렇게 해서 86년을 전후해서 많이 발전이 됐어요. 아, 거의 80년도 말에가 거의 국내 한국의 그 패션의 86년도. 변환기? 86년도. 네. 그 아시안 게임 예, 그건가요, 예, 예. 그때가?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 패션이 많이 틀려졌죠. 특히 그 해외 브랜드에 네네. 소위 얘기에는 명품들이 들어오기 네. 시작했습니다. 아, 그때부터. 네. 백화점에 이제 뭐 서울에 있는 백화점들, 네네. 뭐 대전에도 유명한 백화점들의 1층에 가면 무슨 뭐 여러분이 뭐 아는 무슨 뭐 굿자? 루 루바똥? 뭐. 그런 브랜드부터 시작해서 들어온 게 제가 알기로는 86년도입니다. 아, 그렇구나. 그래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네. 우리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거 화해를 해야 되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발전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옷은 그렇게 해서 발전됐고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키도 크죠. 옷도 잘 입죠. 우리나라가 그만큼 잘 살게 된 거거든요. 88년 이후엔 우리가 경제 GNP가 올라갔어요. 아, 네네. 그러니까 거기로 그쪽을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됐던 것 같아요. 옷도 그렇고 뭐 쉽게 얘기해서 음식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때는 그 뭐 패밀리 레스토랑이 많을 때 있었죠. 네네네. 기억하세요? 네. 네. 그럴 때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많이 그 88년도를 전후해서 많이
이 GMP가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게 위상이 좀 높아졌네요. 네. 저는 세계가 보이는 이런 게 있으면 변화가 그게 시발점이 되나 보네요, 네, 진짜. 네. 그렇죠. 저희가 그 서울 그 서울 올림픽, 네, 88 올림픽. 88. 왜 서울 올림픽이라고 했지? 88 서울 올림픽이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만 들었을 때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예, 좀 이런 그거는 부분에서도. 뭐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이 한 번 더 이제 맞아요. 시발점이 돼서 네네. 88 때 이제 정확히 발음 조심해야 돼요. 저는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을 책으로 이제 봤습니다. 책으로. 그만큼 이제 제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그 역사를 이렇게 쭉 들으니까 뭔가 정말 많은 일 하셨고 뭐 추억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일적인 거 말고 본인이 이제 그 업계에 계셨으면서 내가 하나만 얘기할게요. 네네. 우리 옷 입으면 뒤에 있는 이걸 뭐라 그러죠? 가라? 아니 요거 이렇게 카라? 라벨이라고. 라벨. 네. 그거 조심합시다. 두 가지만 제가 얘기할게요. 그다음에 이거 같은 뭐 와이셔츠 그러죠. 네, 와이셔츠. 그거 바꿉시다. 그게 뭐 맞는 용어가 아니에요. 그게 맞는 용어가 그냥 일본어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화이트 셔츠입니다. 네네. 화이트 셔츠라고 그랬는데 와이셔츠라고 일본어로 화이트가 발음이 그렇구나. 그거는 분명하고요. 그러니까 셔츠하고 티셔츠하고 틀린 점은 뭐냐? 셔츠는 우분이에요. 네. 우분. 우분. 그 우분이라고 어떤 말씀? 그러니까 기지. 기지. 예. 천 종류. 기지.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해서 긴감이라든지 뭐 시어서커 뭐 이런 어떤 긴감이고 티셔츠는 니트 셔츠예요. 니트. 짜다. 네네네네. 짜는 니트. 그러니까 그게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그거하고 뒤에 달리는 게 라벨. 라벨은 영어 아닌가요? 라벨은 아닙니다. 사전 찾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찾아봤는데. 레이블입니다. 어떤 영어의 정식 명칭은 레이블인데. 찾아보십시오. 레이블이고. 레이블이 혹시 발음이 혹시 그렇게 콩글씨 이런 거네요? 그렇게 된 건가요? 라벨. 아니, 레이블인데. 그러니까 일본식 발음이지. LA니까 라벨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수출할 때 우리 과장이 나보고 그럽니다. 라벨 그러니까 나보고 학교 나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찾아보세요. 레이블입니다. 그거 하나만 와이셔츠 이제 하지 맙시다. 화이트 셔츠. 그냥 와이셔츠 그럼 신 와이셔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일본의 막 잔재 이런 거는 많이 나와 있는데 네. 와이셔츠랑 라벨 이거는 일본의 그런 잔재인 줄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거는 제가 고치고 싶은 거 중에 하나가 물론 아직도 뭐 그 잔재가 많이 있겠지만 사실은 그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옷도. 그래서 옷 만드는 용어들도 다 일본 용어를 아직도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공사장도 그렇고 아까 뭐 티 같다 뭐 에리 그랬잖아요. 이 옷 요 에리가 아니지. 이건 그냥 카라. 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와이셔츠가 아니라 화이트 셔츠. 저는 그 와이셔츠라고 보통 들으면 그래서 옷 형태가 저도 Y. Y라서 그냥 와이셔츠다. 그거는 고칩시다.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하고 제가 이제 두 가지만 그거하고 레이블은 화이트 셔츠. 레이블. 그거는 고치자. 네, 지금 청취자님들 지금 잘 들으셨죠? 네, 저 원어밍. 이거 듣고서 이제 막 뭐 유튜버들 이제 막 이거 막 많이 올릴 것 같은데요, 진짜. 앞으로 이제 라벨이 아니라 레이블로 표현하셔야 되고요. 일본의 잔재인데 모르고 있던 것들. 맞아요. 사실은 그런 거 찾아보면 많을 거예요. 와이셔츠가 화이셔츠. 발음 사실은 그러니까 셔츠니까 우리가 우분 셔츠를 갖다가 그러니까 타이 매는 것도 셔츠라고 그러고 타이 안 매는 것도 셔츠니까 우분이라고 그래요. 우분이 뭐죠? 천 재질. 네네. 천이라는 뜻이고 그 밑에 이제 천 재질은 긴감, 시어서커 뭐 너무 많으니까 그것까지는 얘기하지 못하겠고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거 두 개만큼은 좀 쉽게 버릴 수 있는 거니까 우리보다 앞선 사람들이 화이트 셔츠를 그냥 와이셔츠라 그랬으니까 그건 고치자 이거죠. 정말 좋은 뜻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예. 라벨이 아니라 집에 레이블. 가면 애기들한테 알려줄 거예요. 저도 알려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는 맞아요. 이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알뜰신자? 진짜 딱 그 알찬 친구들한테도 애기들도 이런 게 있으면 얘기하기도 좋을 것 같고 제대로 된 정보를 저는 약간 좀 감회가 새로운 게 저희가 지금 회차가 오늘 31회라고 말씀하셨는데 31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약간 좀 저희가 좀 기품이 있고 좀 오늘도 좀 고급스러운 방송이 되지 않았나. 네. 저희가 원래 컨셉이 원래 이게 아니잖아요. 컨셉은 뭐 어쩌다 보니 아재들의 수가 됐지만 이제 저희 컨셉이 좀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얻어가는 아재.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꼭 유튜브를 보셔야 될 게 제가 옆에 대표님 보면서 느끼는 게 또 패션업을 또 하셨다고 하시고 또 음악 쪽에 또 이렇게 조예가 깊으시고 그러니까 그 저 어렸을 때 잔이윤 씨라고 계셨거든요. 네. 딱 기억이 그런 딱 느낌이에요. 나요. 맞아요. 영상을 딱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지금 딱 눈썹이시며 헤어스타일이시며 지금 옷 매무새시며 뭔가 좀 그런 약간 멋쟁이 감성이 또 있으세요. 그때 그 잔이윤 그 시절에 어떠셨어요? 그때 그 시절이라고 표현을 지으면서. 그분은 돌아가셨잖아요. 네, 그렇죠. 글쎄요, 그분은 제가 알기로는 코미디언이시거든요. 미국에서 코미디언을 해서 자니윤 씨가 엄청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니 카슨이라는 쇼에도 나왔었고 대단했어요. 근데 뭐 만나본 적은 없었지만 원래 성악하던 분이에요. 그래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 충청도 사람이에요. 두 번 놀라네요. 성악보다 충청도가 더 놀라. 충청도 대전 이러면은 왠지 더 친근해. 그쪽 사람이에요. 저쪽 음성인가 그쪽 사람. 음성 쪽에 그쪽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그분은 노래도 잘하고 코미디언이셨죠. 야, 저 멋지네요. 근데 하여튼 뭐 말기에는 여기서 안 돌아가시고. 미국에서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이제 패션 업계 그리고 또 약간 음악계 지금 봤을 때 이제 아티스트의 느낌이 그대 느껴져요. 음악은 이따가 뭐 우리 사회자께서 신청곡 해주셨는데 제가 신청곡을 비오는 날의 수채화라는 노래를 신청했거든요. 아까 우리 MC께서 그거 갖고 무슨 사연이 있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저 노래는 세 사람이 불렀어요. 권인화, 저희 대표적으로 강인헌, 그다음에 먼저 세상을 떠난 김현식 이렇게 됐는데 작곡한 그 강인헌이라는 친구가 저하고 절친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결혼할 때 사회봤고요. 지금은 조금 안 좋아서 휴양하고 있어요. 여기 갑상선에 좀 문제가 생겨서 현재는 노래를 못 하고 있는데 저거 작곡할 때 뭐 같은 뭐 같이 뚱땅뚱땅 하고 그랬습니다. 같이 제곡할 때.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같이 한 것도 있었고. 그러세요? 같이 한 것도 있었고. 또 내가 작사만 한 것도 있었고. 작사요? 이 노래 여기가 아니라 그 당시에 기억을 못 하겠지만 눈동자라는 노래를 부른 사람이 있어요. 제가 잘 몰라서. 이승재라고. 그 사람 이승재 씨 마지막 곡을 이제 강인훈 씨가 작곡을 많이 했는데 그때 제 곡도 있었고 제가 작사한 곡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승재 씨가 구창모 사촌형이에요. 그래요? 구창모 하시니까 알겠네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갑자기 이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생긴 거 가만히 보면 비슷해요. 첫째 궁금했습니다. 머리가 커요. 머리가 커요. 그래서 이승재라고 그러니까 우리끼리 얘기하면 옐로우 보이스라 그래요. 그렇게 높게 부르는 노래. 뭐 그날 밤 이슬에 맺은 이런 노래 눈동자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승재 씨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어. 구창모 씨의 사촌형이에요. 뭐 정말 새로운 뭐 그런 정보들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뭔가 그 연예계 어떤 그게 이제 이렇게 팔방미인이라고 남들이 이제 얘기를 합디다. 근데 결과적으로
하나를 잘하는 게 낫습니다. 인생에서. 네. 금메달 따는 게 낫지 은메달 따는 것보다 여러 가지 잘하는 사람은 하나 잘하는 게 없는 거예요. 예? 네네. 그러니까는 인생에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네. 하나 잘하는 게 있으면 금메달 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잘하는 거 그거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인생에서. 그래서 여러 가지를 다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내가 존경하는 그 철학자가 네. 그런 얘기, 쇼펜하우어를 내가 좋아하는데 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잘하는 건 필요 없다. 네. 인생에서 하나를 잘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비슷하게 살다가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저같이 제가 상당히 좋아했던 탤런트시며 영화배우며 옷 디자인이시며 뭐 가수도 했었죠. 그리고 매니저먼트도 했고 영화배우도 했고 그런 형이 있었는데 저보다 한 10살 많은 형이었는데 하용수라는 형이 있었어요. 네네네.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재주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제가 많이 따랐던 형인데 여하튼 뭐 하나는 잘하는 게 없으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하나를 잘하는 게 더 낫습니다 인생에서. 이거 하나도 다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여기 들으면서 지금 약간 네. 땀이 나요. 네. 여러 가지 잘 못하고 하나도 잘 못하는데 지금 뭘 해야 되나 지금. 우리 패널님들은 네 하나라도 잘하시는 것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니요, 뭐 저희 다 잘 알잖아요. 뭐 두 분은 저희가 사업적으로 잘하는 거 알고 있는데 참 제가 고민입니다. 저기 끝나고 얘기 좀 조언 좀 얘기를 해주세요. 좀 하셔야 되나요? 박학다식이라 그러잖아요. 네, 박학다식. 박학다식 하고 싶다는 생각이 예전에 좀 있었는데 네. 이게 그냥 뭐 책을 좀 많이 봤었어가지고 나 좀 뭐 그래도 좀 아나보다 했는데 이제 뭐 성인이 되고서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제 막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잡학다식 그 수준도 안 되는 거예요. 잡박다식. 그러니까 잡학다식까지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실상을 이제 알고 보니까서 이게 박학다식이 정말 쉬운 것도 아닌데 그쵸. 그런 분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좀 이렇게 좀 이제 좀 혼자서 막 잘난 척하고 막 젊을 때 약간 그랬다가 이제 쏙 들어갔죠. 네. 그리고 이제 아기가 식자돌림인데 첫째 때 이름을 박식이라고 한번 줘보고 싶었어요. 그럼 안 될 것 같아요. 그거 살짝 위험합니다. 그거. 모든 식구들한테 다 거부당해서 네. 졌습니다. 잘하셨네요. 저도 식구들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신청곡 방금 말씀하셨던 그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여러 가지 사연을 좀 더 들어보고 싶었는데 살짝 음악을 들으면서 암탐포 쉬어가는 시간 갖고 자, 비 오는 날의 수채화 틀어드리면서 잠시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네. 빗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섰어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듯한 나름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엔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음악이 흐르는 카페에 초콜릿의 물감으로 빗방울 그려진 가로등 불 아래 보라색 물감으로 세상 사람 모두 다 도화지 속에 그려진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욕심 많은 사람들 얼굴 찌푸린 사람들 마치 그림처럼
행복하면 좋겠어. 풍경처럼 행복하면 좋겠네. 욕심 많은 사람들, 얼굴 찌푸린 사람들, 마치 그림처럼 행복하면 좋겠어. 밑방울 떨어지는 그 거리에 섰어. 그대 숨소리 살아있는 듯 느껴지며 깨끗한 듯한 나를 숨기듯 지니고 나와 거리엔 투명하게 색칠을 하지. 비 오는 날의 수채화. 요즘 비가 많이 와서 노래가 정말 좀 잘 어울리는 선곡을 해주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네. 근데 그 저희가 약간 그 방송 음악이 나가는 동안 그 의료 쪽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해주셨는데, 근데 지금 대표님이 아무래도 의료 쪽을 많이 좀 경험을 하셨을 때, 그러니까 어떤 옷을 살 때 어떤 선택 기준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런 옷, 가령 뭐 브랜드를 떠나서 어떤 살 때는 어떤 옷을 사야 된다, 아니면 어떤 색깔, 아니면 어떤 뭐 기질란 말이 맞나요? 그 면 옷의 옷감, 재질 이런 거 좀 선택할 때 어떤 거를 사면은 정말 잘 입고 좋은 가격에 할 수 있을까요? 글쎄 지금 이제 여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옷을 이제 쉽게 얘기해서 범위를 크게 요즘 이제 많이 아니까 사람들이 네네. PK라는 옷을 많이 입습니다. PK요? 예. 네네. PK에다 이제 소위 얘기해서 폴로넥에다가 PK에다가 그걸 많이 입거든요. 많이 팔리는 옷이지 네, 않습니까? 많이 있죠. 네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PK에도 우리가 옆에 이렇게 그 시보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시보리 시보리 틀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쉽게 해서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네. 고무지. 예. 네네. 정확하게 얘기할게 고무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원 바이 원이라는 걸로 이렇게 하나는 바늘을 이렇게 싸고 하나는 이렇게 짜는 건데 그게 이제 옆에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예. 저는 시보리. 여하튼 뭐 그거 보고 이제 고무지라고 봅시다. 네. 근데 있는 게 비싸요. 있는 게 비싼 거예요? 있는 그거 요만한 거 1.5cm짜리 네. 짜는 시간하고 그 위에 여기서부터 반팔 짜는 시간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진 비슷하게 걸려요. 그걸 짜는 거예요? 네. 면을 저는 갖다 붙여서 덧댄다 생각했는데. 같이 짜야죠. 그렇구나. 예. 그러니까 고무지 있는 옷이 더 좋은 옷이다. 저는 그냥 봤을 고무지 때 있어야지 좋습니다. 그럼 옷감 같은 어떤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PK를 많이 입으시는 네. 그 애청자들한테 팁을 주시라 그랬는데 가능하면 PK 같은 거는 파스텔 톤으로 입었으면 좋겠다. 파스텔. 네네. 뭐 예를 들어서 무슨 핑크라든지 스카이 블루라든지
파이트라든지 요런 거 네네. 그게 또 많이 나가요. 네네. 엘모사 뭐 이런 것들이 네.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 뭐 PK라고 그러기도 하고 PK 스태치라고 그러기도 하고 네. 엘모 스태치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건 왜 그러면 저보고 파스텔 톤으로 입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그걸 갖다가 레드라든지 네. 블랙이라든지 네비라든지 이런 걸 입으면 햇빛 결여도라고 있습니다. 햇빛 결례도요? 예, 네. 그걸 이제 빨아 갖고 햇빛에다 말리면 그게 물이 가요. 저는 그런 거 전혀 생각을 안 해봤는데. 바랜다는 얘기죠. 네네네. 그러니까 오래 바지든 면바지 네비 이런 것들을 빨아 갖고 걸면 오래 입으면 물이 가잖아요. 맞아요. 물 간다는 거 색이 아세요? 바르는 아니, 봤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결여도라 그럽니다. 우리말로. 네네. 결여도가 있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할 때는 가능하면이라 그렇게 하세요. 네. 뒤집어서 하시라는 얘기죠. 뒤집어서요? 네. 그러니까 안에 있는 걸 겉으로 해서 말리면 네네. 아무래도 결여도가 덜 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진짜 꿀팁이네요. 네. 그거 알고 있어요. 이정표나 이런 거 보면 빨간색만 제일 먼저 떨어져 나가죠. 그렇죠. 빨간색이 햇볕에 아니 빨간색 입자가 네. 그 햇빛에 네. 이런 거에 제일 약해서 제일 먼저 날아간대요. 네. 그래서 뭐고 이제 뭐 이정표든 뭐든 내가 이제 뭐 쌓인물 같은 거 할 때 빨간색을 빼고서 이렇게 저는 제작을 좀 해요. 그래요? 네. 빨간색이 제일 먼저 아무튼 색이 바란다고 하더라고요. 빨간색하고 곤색, 네. 그러니까 네비 이런 거는 좀 피케 같은 건 좀 그래서 잘 안 입지 않습니까? 네. 물이 간다. 그러니까 그거는 좀 중요한 거니까 왜냐하면 몇 년 비싼 거 주고 사서 몇 년 입고 네. 버리려면 그 못 입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거 바를 때는 네네. 이제 워싱할 땐 뒤로 뒤집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러면 그게 어떤 옷감의 차이가 아니라 똑같은 동일한 옷감이라고 하더라도 색이 어떤 색이 그러니까 염색에 그렇죠. 예. 어떤 색이 들어가냐에 따라서도 근데 네이비 같은 경우는 남색은 그래도 일반 좀 많이 통용되는 근데 그 색상이라서 PK 같은 것도 네비를 잘 안 입어요. 그래서 네네. 물이 가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햇빛 결여도 뭐 결여도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햇빛 결여도에서 점수가 좋게 안 나오니까 그 제품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네. 색상별로 그게 아까 얘기했던 레비, 네. 레드 이런 것들이 물이 많이 가요. 네네. 그러면 좀 보기가 싫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파스텔 컬러를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가지 옷이 봤을 때 남색이 나중에 빨래 이렇게 이불이 아니라 그 빨래 같은 거 보면서 다시 옷 뭐 입지 하면은 뭔가 뿌얘져 있어. 맞아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소재가 머티리얼이 뭐 폴리 이런 거는 좀 덜한데 네. 커튼이 들어가면 좀 심하죠. 그런가요? 예. 네. 그러니까 소재에 따라 틀려진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정보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꿀 정보인데 이제 같은 소재 옷이라도 이제 색깔을 어떤 색깔 그거에 따라서 그리고 빨대는 뒤집어서 말려라. 네. 빨대 말릴 때도. 예. 네. 아니 빨대는 상관없는데. 그런가요? 예. 말릴 때 특히 그 햇빛에다 말릴 때는 네네. 뒤집어서 했으면 네네. 좋겠다 이거죠. 간판에도 빨간색은 되도록 빼시고. 간판도. 갑자기 햇빛을 많이 보니까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어디 뭐 카페 이런 데 가면 앞에 그 이렇게 텐트 같은 거 쳐갖고 차양막이랄까요? 어닝? 무슨 뭐 무슨 빵집 같은 게 또 그게 많아요. 네, 맞아요. 이제 요즘 차양막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빵집 아시죠? 불란서 이름 비슷한 거. 그거가 햇빛 결여도 때문에 색깔이 그게 바뀐 파라죠. 맞아, 그런 것 같아요. 예, 햇빛이 세요. 생각보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텐트 원단으로 친 것들 있잖아요. 그게 색이 발라서 몇 년 지나면 또 바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게 그겁니다. 뭐 햇빛 말씀하시니까 저희 뭐 최근에 이제 저희 일하는 데에서 건물 하나 지으셨잖아요. 뭐
근데 이제 방수 관련해 가지고 이제 비가 또 많이 와서 그 뭐 그쪽 작업을 다 깔끔히 해놔도 이 햇빛의 영향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햇빛이 정말 좀 강력한 것 같습니다. 저 오늘도 아까 낮에 들어왔는데 아프더라고요. 햇빛이. 아, 해 때문에? 서 빛 있으면 때문에? 등이 아파. 엄청 강하죠, 햇빛. 그게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러니까 특히 햇빛으로 인해서 뭐 건축 같은 건 들뜨고 막 이런 것도 네네네네네. 많지 않습니까? 네, 좀 저희가 오늘 내용들이 패션 쪽 여러 가지 알뜰한 얘기들. 근데 막상 한반물류인데 그러네. 그 의류 쪽 얘기가 나는 내 사업을 갖다가 네, 광고하라고 나온 게 아니라 네. 우리 또 저기 MC 보시는 네. 그 윤 MC께서 네네네. 저하고 참 형아우한 지가 오래돼서 그냥 나오라고 해서 나와갖고 한번 그냥 두서없이 얘기해 본 겁니다. 네. 그냥 나에 대해서 잘 아니까 그냥 두서없이 얘기해 본 겁니다. 네, 그 지금 덕명동에 살고 계시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그 대전 소통 사랑방이다 보니까 대전 쪽에 관련된 내용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덕명동에 계신다고 하면은 어떤 지역 동네 자랑? 어떤 뭐 맛집이라든지 좀 즐겨 가시는 데가 있으신지. 저는 이제 수도권에 사는데요. 아, 그쪽 옆에가 수통골이 있나요? 예. 거기는 음식점들이 많아요. 네, 저 예전에 한번 갔을 때 보니까 오리집 또 들리더라고요. 유명한 거 많고 네, 맞아요. 또 호떡도 유명한 집이 있고 뭐 이름은 얘기할 수 없죠. 네. 음식들을 잘하는 집들이 많으니까 뭐 쉽게 가서 먹을 때들이 많이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카페가 많아요. 카페. 그렇죠. 네. 맞아요. 최근 들어 카페가 많이 늘어난 것 같기는 해요. 예, 제가 쉬어보니까는 18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옛날에 많긴 많네. 예. 많이 들어섰네요. 수통골에도. 예. 그 대전에 보면 그 카페 거리라고 해서 소재동도 있고 그쵸. 그리고 동학사 그쪽에도 이제 좀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네네. 수통골도 좀 많이들 좀 바뀌었나 봐요. 골목에 네. 18개. 근데 진짜 많네요. 18개면은. 예. 그 아기자기하게 많이들 이쁜 게 있는 것 같아요. 카페들이 예. 보면은. 네. 근데 지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어떤 물류 계속 여쭤봤는데 그 어떤 그 하시게 된 계기랄까? 아까 네. 하게 된 계기요? 네네네. 그냥 뭐 제 지인이 뭐 그런 회사를 했었다가 네네. 제가 그냥 그걸 이어받아서 하게 됐던 겁니다. 근데 제가 외모상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예술계통 뭔가 이렇게 아닙니다. 음악과 근데 노래와 그것도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뭐 음악도 틀고 뭐 패션, 연예인 쪽 얘기도 하고 뭐 옷 얘기도 하는데 사람은 말이에요. 네네. 팔자라는 게 있어요. 팔자요? 네. 네. 연예인도 팔자가 있어야지 하는 거고. 네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 돼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라면 성공할 확률이 많아져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에듀케이션이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애들 교육을 애들이 잘하는 거, 애들이 좋아하는 거 그거를 시키는 게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뭘 하고 싶은 것보다 뭐 제가 하는 거 즐거움이 있으면 그게 뭐 예를 들어 적성에 안 맞는 뭐 의대 보내고 법대 보내고 그런 것보다 본인이 맞는 걸 하는 게 더 행복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너무나 그 6학년 6반의 말씀답게 그 이 방송 들으신 분들이나 저희들이나 참 깊이 새겨들어야 될 그림과 말씀이신 것 같아요. 뭐 한 가지를 내가 좋아하는 거 한 가지를 열심히 잘 저는 하자. 좀 지금 얘기하신 걸 좀 지키면서 키우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요? 저는 이제 저도 이제 생각하는 그 교육이 자기가 뭘 좋아할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거를 여러 가지를 경험을 시켜주고 나중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생겼을 때 그 기초를 다져주는 이제 그게 이제 교육이라 생각해서 그냥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주게. 그리고 뭐 영어를 잘하고 막 이런 거보다도 영어나 이런 것들은 때가 되거나 자기가 필요하면은
또 할 수가 있는데 그때 돼서 네네. 이제 그걸 하기 위해서 이제 기초적인 것들까지만 네. 이제 좀 하기 싫어해도 약간 어거지로 시키는 이런 거는 있어도 필요 이상으로 어거지로 시키고 이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다양하게 네, 그렇게 그냥 시키고 있어요.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네. 저는 근데 애들 교육 떠나가지고 그냥 제 세대만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금 제가 뭘 제일 잘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제 경험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제 쪽으로 봤을 때는 네.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있었어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때쯤 알 수 있냐면 제가 보기엔 국민학교 때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정도면 알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그 자기의 그 달란트라고 그래야 되나요? 네. 달란트라든지 자기가 자체로 개발해서 개발해서 그거를 영구적인 직업을 갖고 있을 거는 제가 제 쪽에서 봤을 때는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한번 여러 가지 다 경험을 시켜보고 피아노 시키고 뭐 다 시켜봐야죠. 그러다가 걔가 거기서 잘하는 게 그때쯤이면 나타나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 케이스엔 그랬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어느 순간 또 교육 방송이 됐어요. 그러게요. 그럼 이것도 네. 그게 사람 사는 얘기. 네, 여기 사람 사는 얘기하는 방송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달란트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초등학교 정도면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얘기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애기들은 이제 셋인데 셋 다 체르니 30까지는 피아노를 다 시키거든요. 많이 시키네요. 이제 체르니 30을 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떤 모든 악기들을 이제 다 이제 쉽게 다룰 수가 있고 내가 나중에 뭐 어떤 음악을 뭐 하고 싶어졌을 때 기초가 이제 될 수 있고 이제 뭐 고등학교까지 음악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도 안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거는 좀 강제적으로 시키는 부분 중에 하나. 자기가 이제 원하는 음악을 언제든지 좋습니다. 저도 그 정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피아노만이 아니라 다른 악보도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기초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뭐 미면 뭐 세스폰은 뭐 도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충분해요. 네. 근데 피아노 가르치기 어려워요. 피아노 하기 어려워요. 근데 피아노가 음악의 기초니까. 뭐 음악을 아까 얘기해서 그렇죠. 사실은 작곡보다 편곡이 중요하거든요. 곡은 네네. 편곡을 하려면 피아노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작곡, 편곡. 작곡보다도 난 편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네네. 피아노를 할 줄 알아야지 편곡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약간 인생 삶의 얘기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인생의 어떤 가는 길이 있다라고 거기서 편곡처럼 좀 새로운 어떤 액션을 받아가면서 새롭게 나아가는 부분들이 이제 말씀하실 것 같은데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어떤 역사 어떤 패션 업계의 역사 더 듣고 싶어요. 패션 업계의 역사 지금 아까 그 90년도에 80년도에 끝내셨기 때문에 90년대 그리고 이제 2000년도 이제 밀레니엄 시대를 더 지나서 이제 현재 23년도까지의 또 다양한 패션계 업계 같은데 그쪽은 제가 모르는데 그쪽 제가 97년도에 그쪽 바닥에 손을 떼었기 때문에 그건 그전에는 모르겠어요. 그럼 그 이외에는 저 다른 분 한 모셔가지고 그전에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데 단지 이제 시청자분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교육이라는 건 애들의 그 장래를 위해서 애들이 좋아하는 거 시켰으면 좋겠다. 이걸로 마무리 짓죠 저는. 네. 저희가 대표님 말씀 되게 즐겁게 들었고 더 듣고 싶은데 시간이 이제 어느덧 또 흐르는 게 시간이 참 짧아요. 아까 저희 처음 시작할 때도 대표님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이런 사전 미팅을 하고 했는데 막상 또 이렇게 방송 시작하면 항상 아쉽네요. 저는 아까 전에 이제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대표님이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말하는 거 부끄러워하는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말씀을 너무 이렇게 잘하실 줄 몰랐습니다. 아니 아까 말씀하셨어요. 그 여러 가지 MC라는 표현을 하셨지만 뭐 여러 가지 하셨고 이게 그 숨은 실력을 막상 이렇게 마이크를 대시니까 이제 나오시는 거죠. 분석이. 근데 참 떨리네요. 옛날에는 이런 거 아주 그냥 자연스러웠는데
생각하고 얘기하려던 힘드네요. 전혀 떨리는 게 없으신 것 같은데. 저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희는 무대본 방송. 저희가 추구하는 바는 무대본 아재들의 방송. 너무 좋아요. 대전 소통사랑방 한밭 FM 93.7. 93.7 그리고 매주 오후 7시 들으시면 저희 방송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 신청곡 그대로 그렇게 히버스 노래를 신청을 해주셨어요. 또 사연이 또 있으실까요? 이거는 그 히버스의 이명훈이라는 가수가 있었는데, 네네. 이 친구가 그 당시에 옷 지금으로 얘기하면 무슨 쉽게 얘기해서 이 친구 옷을 제가 많이 입혔습니다. 그러세요? 예. 옷을 그때 이제 옷을 많이 입혀서 제가 제 회사 옷을 많이 입혔습니다. 협찬을 많이 그 옷을 협찬을 많이 해주셔서 그 마지막 신청곡은 그대로 그렇게 히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옷 협찬을 생각하면서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저희 이제 방송 마무리했습니다. 전 진행의 윤진홍, 김홍준, 차민성, 이영범이었습니다. 히버스의 그대로 그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속에 외로움 남겨둔 채로 내 사랑하는 그대여 정말 가려나 내 가슴 속에 서글픔 남겨둔 채로 떨어지는 저 꽃잎은 봄이면 피지만 내 사랑 그대 떠나면 언제 오려나 날아가는 저 철새도 봄이면 오지만 내 사랑 그대 떠나면 언제 오려나 그대로 그렇게 어찌하라고 그대로 그렇게 떠나간다면 난 정말 울어버릴까 오 그대여 한마디만 해주고 떠나요 지금까지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오 그대여 이 한마디 잊지 말아요 나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는 것 난 정말 어찌하라고
나를 정말 사랑했다고 오 그대여 이 한마디 잊지 말아요 나는 오직 그대만을 사랑한다는 것